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어제는 갱년기와 사춘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갱년기가 제2의 사춘기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재탄생시키고 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갱년기에 무엇을 해야 재탄생 또 나를 재발견할 수 있고 또 나를 나답게 디자인할 수 있는가? 그거의 해답은요, 사실은 브랜딩입니다. 나를 브랜드화 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디자인하는 거죠. 그러면 신체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조금 더 만족감도 생기고, 의미도 생기고,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정말로 이 갱년기가 정말 뭔가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낯설고 무기력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인터미션이요. 자,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 정말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그 어두운 시간, 그 시간을 인터미션으로 만들어야죠. 그것이 갱년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갱년기를 극복하자. 그러면 자, 퍼스널 브랜딩을 했을 때 갱년기를 극복하는 7가지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책을 집필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어떤 경험과 가치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다워지는 거죠. 나의 정체성,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또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처음에는요, 뭐 돈이 된다고 해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거는 나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돈이 되든 안 되든 이 나를 돌아보는, 정말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이 즐겁고 나답다면 그것은 힘들지도 않고 단시간에 어떤 돈적인, 금전적인 그런 체험,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도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브랜딩은 성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삶을 돌아보는 어떤 기회, 이것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자신을 브랜드 했을 때는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시죠. 뭐 내가 자동차 엔지니어였다. 아니면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다. 나는 인사 담당자였다. 나는 마케팅 담당자였다. 나는 쇼핑 호스트였다. 많죠. 그죠? 그것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직업 삼아서 생활을 하셨잖아요.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브랜딩하면 이를 통해서 분명히 자존감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의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직장 내에서나 사회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뒤로 물러나가야 되는, 어쩌면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받거나 아니면 벌써 퇴사를 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무기력합니다. 아, 내가 이제 사회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양로원 가면은 안 되죠. 양로원은 지금 80세, 90세 할아버지들, 할머니도 계신데, 그렇죠? 그러면 정말 황당합니다. 왜? 마음은 청년인데 나한테 기회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나를 브랜딩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쭉 경험했던 나의 어떤 전문 지식이 있다. 그럼 그것을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브랜딩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 자존감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삶의 어떤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실패를 하면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다. 나 같은 바보들도 꽤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바보들한테 정말 이렇게 아프게 경험하지 않고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또 글을 쓰는 작업들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뭐가 있죠? 건강관리를 통해서 활력이 증진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브랜딩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모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이면 양복 입었을 때 좀 멋있어야 되고요. 기왕이면 이렇게 유튜브 찍을 때 좀 젊고 활력 있고 잘생기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 스타일을 가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얼굴이 그냥 예쁜가요? 얼굴이 그냥 잘생기게 보이나요? 아니죠. 건강해야 얼굴도 잘생겨 보이고 몸매도 돋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분명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브랜드화 시키면 이렇게 내가 육체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활력과 건강, 아름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도전,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제 끝났나 보다. 20대에도 안 되고 30대에도 안 됐는데 내가 50대, 60대에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내가 배운다라고만 한다 그러면, 배움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그 배움을 통해서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열릴 겁니다. 자, 갱년기 이후에도요, 배움과 도전을 지속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내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면 삶의 의욕이 높아지고요,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시면 삶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 관련되는 모든 자격증들을 하나씩 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출판 관련되는 어떤 기술, 공부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고요. 단지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도구적인 삶, 그러니까 지금 브랜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에디터로서 이 가이드를 해주고 또 그것이 실제 책으로 나오는 과정까지 제가 핸들링을 디렉터로서 하려고 그러면 그 기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계속 공부할 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네, 거기다가 또 강연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면 또 스피치 강사 뭐 이런 것들도 자격증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삶을 사니까 활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 됐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그냥 돈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 아직 보이진 않지만 내가 도구적인 삶을 산다,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새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공부를 하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고2인데 딸이 그래요. 웃으면서 우리 집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확장됩니다. 갱년기에 제일 좀 답답하고 서운한 거는 사회적 연결망이 계속 끊긴다는 거죠. 점점 고립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럼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나를 브랜드화 시켜야죠.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나와 관심 있는,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새롭게 교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외로움도 줄이게 되고요, 정서적인 지지도 받게 되고요, 또 전문적인 지식을 서로 나누니까 어때요?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또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볼까요? 여섯 번째는요,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하죠.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을 브랜드화하면 강의, 출판, 컨설팅, 카운셀링의 영역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자립의 기회가 생기죠. 네, 이것은 꼭 뭐 멋진 전문적인 지식, 나 정말 부동산에 관련해서 정말 뭐 경매에 내가 달인이다,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아이들 키우고 요리한 그런 경험들, 뭐 아니면 화초 잘 키우는 법, 이런 것들도 됩니다. 네, 자신을 브랜딩화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주부님들은 깝깝해 하세요. 뭐 평생 전업주부였는데 내가 뭘 브랜딩을 해. 그러니까 브랜딩을 하셔야죠. 전업주부로서 삶을 쭉 끌고 왔던 그 노하우들이 있으시잖아요. 20년, 30년. 충분히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내가 정말 너무 고생만 해가지고 세상에 나쁜 것들은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뭘 자랑할 거리라고 이거를 내세우고 브랜드를 할 수 있겠냐. 브랜드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불행을
경험하고 그리고 버티고 이겨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경험들이 많은 후배들한테, 많은 동료들한테 이 용기를 주고 또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든 간에 자신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으니까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7번째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정립할 수 있죠.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자신만의 소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쓰일 수가 있구나. 좋죠. 이게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만족감이 가득 차오를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갱년기를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전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의미를 찾으셔야죠. 네, 그 의미를 찾는 과정이 퍼스널 브랜딩, 나를 브랜드화 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네, 얻은 영역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창피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다 가능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저랑 만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그 많은 것들을 겪고 어떻게 살고 있냐고. 그 엄청난 이상한 일들을 다 겪으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네. 저의 상품은 그게 상품입니다. 예, 제가 많은 것들을 겪고 또 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나고 이상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저의 어떤 자존감이나 저의 어떤 품격이 훼손되지 않는 법. 아마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희망을 얻을 겁니다. 네. 뭐 대단한 사람들, 뭐 하버드대를 나와야 되고 서울대를 나와야 되고 삼성 출신은 돼야 되고 뭐 장관급은 돼야지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다. 아니요. 예, 저 같은 사람들도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팔로우가 5,000명 정도 돼요. 뭐 아저씨가 5,000명 정도면 괜찮죠. 네, 유튜브 심리학당 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네, 올해 안에 10,000명을 돌파하는 게 목표인데 잘 가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이렇게 안정적이죠. 블로그도 새로 시작했는데 뭐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뭐 한 5,000명, 6,000명 정도 되면 안정권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쉽습니다. 예, 그냥 나의 삶을 재정립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자꾸 질문을 해서 너는 세상에 무엇을 나눌 수 있고 넌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고 후배들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니? 그것이 화초 키우는 거면 요리하는 거면 그걸로 브랜딩 하시면 돼요. 그것이 면접 보는 거, 인사 관리하는 거, 그럼 그걸로 브랜딩 하시면 됩니다. 퍼스널 브랜딩, 나 자신을 브랜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 이 위기의 순간, 이 인터미션, 갱년기 이 시간을 나 자신을 재발견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할게요. 자, 퍼스널 브랜딩으로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 이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전문적인 지식에서 분명히 심리적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건강 관리를 통해서 활력이 생긴다. 더 멋있어진다. 예뻐진다. 자, 네 번째, 새로운 도전의 기회,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연결망이 확장된다. 여섯 번째, 경제적 자립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일곱 번째, 뭐죠? 삶의 의미와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이 재정립될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욕심내보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